현대시는 초반부를 좀 잘 봐두자. 처음부터 쟁쟁한 작가들이 있어요. 1, 2, 3강은 무조건 눈을 씻고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한용운의 거짓 이별이죠. 네, 요거 화살표 2개에다가 별표까지 한번 더 달겠습니다. 이 거짓 이별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적 화자가 실제로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시 표현에서는 거짓 이별로 표현을 합니다. 진짜 이별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님과 다시 만날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상황을 시적 화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별표하는데 한용운이 어쨌든 좀 나올 거예요. 한용운, 정지용, 윤동주 이 셋 중에서 분명히 한 작가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섣부른 예상이긴 한데 지금 그 흐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해 수능 출제 트렌드를 보면 정말 유명한 작가의 아는 작품으로 선택지를 어렵게 만드는 수능이 되지 않을까, 현대시는 그렇게 예상이 돼서 문학 작품 할 때, 시작품 할 때 그동안 좀 부드럽게 했었고 아마 좀 가볍게 잘 맞았던 친구들도 실제 수능에서는 선택지가 어려운 개념들이 문학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조심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아마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접동세죠. 김소월 형님은 언제 나와도 이상이 없어요. 이것도 화살표 2개. 화살표 2개. 그래서 교과서에서 너무 자주 나왔던 거죠. 죽은 누이의 어떤 분신이 바로 접동세입니다. 그리고 그 한해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접동세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김광균의 수천리가 있습니다. 자, 김광균의 수천리는 요거는 화살표 하나 정도. 김광균이라는 작가가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제된 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와사 등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 자, 이 작품 뭐냐면 누이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슬픔과 그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묘지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제의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어차피 김소월의 접동세가 있다면 이 작품도 후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싸늘한 이만가요? 박용래의 월운이죠. 여기도 밑줄 정도는 좀 쳐놓고 갈게요. 네. 싸늘한 이마라고 하는 작품은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것을 가정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표현법에서 좀 아마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월운이라는 작품이죠. 요거는 화살표 하나 좀 하는데, 박용래, 이 월운이라고 하는 작품은 중간에 이 노인이 뭡니까? 네,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죠. 귀를 모아서 듣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노인이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을까?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고 그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독특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누군가 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거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박용래 월운, 다른 작가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요 정도인데 월운도 반드시 체크는 해두세요. 반드시 봐둬야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좀 볼까요? 네, 복합재즈에서도 고전시가 더 있고 그 전에 이제 현대시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계속해서 정지용의 그의 반이 있죠. 와, 정지용 어떻게 놓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의 반, 네, 화살표 2개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화살표 2개. 강은교도 2003년도에 우리가 물이 되어가 나왔죠. 그래서 4강은 반드시 살펴보삼. 두 작품이 모두 다 쟁쟁하게 나타나 있죠. 그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존경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강은교의 사랑법이죠. 올해 나이동님의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여류 작가의 작품, 그것도 젊은 여류 작가, 비교적 현대시 출제된 거에서고요. 그 패턴을 만약에 이어간다면 하는 가정을 했을 때 강은교 작가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은교 작품이 2003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 53살인가 그때 출제가 됐어요. 지금쯤 출제해도 괜찮아요. 검증된 작가예요. 수능에서 낼 수 있는 작가다라는 안전판은 있죠.
그래서 그 사랑법인데 여기 표현이 좀 독특해요. 이 사랑법은 참된 사랑이 이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독특한 표현법을 통해서 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의문 파트가 사랑과 그리움에 관련된 이런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그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평이 끝나고 나면 아마 좀 더 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네, 이렇게 좀 생각해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학과 저세가 있네요. 자, 학과 저세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네, 체크를 해 보세요. 네, 체크를 해보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라서 별다른 체크는 별다른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의 참회록이죠. 윤동주의 참회록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의 윤동주죠. 네,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화살표 두 개로 근데 이 작품이 마지막 연에서 독특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미래에서 바라보면서 또 처절하게 반성하죠. 광복된 미래에서 내가 그렇게 반성했던 그 과거, 일제치하에서 반성했던 그 과거를 반성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야. 처절한 자기 반성이에요. 순결한 우리 윤동주의 그 꼬작꼬작함이 좀 나타나고 있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신동엽 작가도 괜찮긴 해요. 작품 자체가 아니라 신동엽 작가는 94년도에 출제가 됐던 작가예요. 한 30년 전에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은 좀 봐야 되는데 그 부정적 현실, 여기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표현법은 뭐 서리법이라든가 수미상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저 작품을 낼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연마 지금 현실이 개떡같다는 얘기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네 체크는 좀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층계하고 초토의 시가 있죠. 네, 요런 거는 뭐 박목월 작가는 괜찮은데 층층계는 좀 독특한 점이 있기는 해요. 가장으로서 박목월 시인이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체크할 건데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일화들도 있고 청록파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도 괜찮을 것 같죠. 아버지의 어떤 가족을 위한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어요. 박목월의 가정이라든가 또는 이 층층계는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층층계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원고지하고 비슷하게 또 표현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유사성이 있어서 저것도 내도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초토의 시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죠. 종군기자로서 구상이 뭡니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곽재고 검증된 곽재고의 새벽 편지가 좀 더 낫습니다. 2005년, 2012년, 2014년에 출제됐던 작가죠. 지금 이거는 주제의식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V표 정도로 하나 할 텐데 기술 작가라서 좀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서 뭐냐면 사랑과 희망의 세계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작품이에요. 저 자체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작품인데 특히 아침 시간이죠. 아침은 이 긍정적인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설정이 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제의식은 괜찮아요. 주제의식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좀 많이 출제가 돼서 화살표까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패천행 세안도 됐고요.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등등등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독특한 것이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죠. 대동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외로움과 그다음에 시련과 고난이 있죠. 딸까지 죽고 그런 내용 우리 공부했었죠. 김종호의 정서가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송수건의 나팔꽃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 깨달음이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인 표현들도 있고 공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제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도고 나머지 작가들은 여유가 있을 때 좀 살펴보는데 화살표가 없는 작가들은 좀 우선순위가 좀 다소 밀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출제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순위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수특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10월달 초까지 9편 끝나고 나서 10월달 초까지 다시 한번 끝낸 작품을 반복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좀 선별했어요. 수능 가까이 되면 10작품 미만으로 이제 압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시중에 출제됐던 문제 또 어떤 구평을 통해서 또 걸러지는 작품들이 있어요. 유형별로. 그걸 하면은 아마 10개로 베스트 작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할게요.